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 장례식이 결혼식에 영향 미칠까봐 마음 졸였다는 남편과 시부를 참교육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개월 만에 남편을 버리고 돌싱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결혼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10월드라는 게 요즘도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딱 그런 꼴이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여자예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빨리 해서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랑 동기인데 군대 다녀오고 취업 실패를 몇 번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자기 인생에 찾아와 준 행운이라면서 꼭 결혼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요. 저도 남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성격이 잘 맞는다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댁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서 크게 돈이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더욱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셨어요. 그때쯤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꽤 하던 분인데도 갑작스럽게 판정을 받게 되어서 온 식구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시기에 발견이 되어서 아버지는 천천히 수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도 벌어둔 돈 조금 어머니께 드려서 수술비에 보태 쓰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동딸인 저를 워낙 예쁘게 키우셨고 항상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꼭 쾌차하실 거라고 믿고 퇴근하면 항상 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는 내가 우리 딸 결혼식장에는 꼭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건강해질 거라면서 병을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러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삼수 끝에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수술도 잘 되어서 회복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둘 다 자리를 잡고 결혼하는 거라 호화롭게 하고 싶다면서 제게 드레스도 예쁜 걸 고르라고 하고 식장도 지역에서 탑급으로 분류되는 곳을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랑할 거라곤 이런 과시용 이벤트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여튼 저는 남편 성화에 밀려서 좋은 직장을 잡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일본으로 다 정해놓고 돈이 모일 때까지는 시댁에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드릴 장롱이랑 침대도 사뒀죠. 아무래도 남편네 집에 들어가는 거라 제가 100% 부담을 했습니다. 워낙 사회생활 경력이 오래되어서 그 정도 돈은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식 한 달 전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수술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급성 변이가 일어나서 위독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니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아버지 진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혼이고 뭐고 뒷전으로 두고 간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랑 저랑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보살피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안색이 까맣게 변해서 곧 가실 것처럼 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결혼을 못 봐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 저는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위독하다고 들은 지 딱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린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며 저도 허탈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냥 엄마랑 둘이 앉아서 계속 허공만 봤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오시긴 했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이랑 다를 바 없으니 반나절 있다가 가시고는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여자는 아버지가 없어지면 큰 산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씨부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흘려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딴 말을 하고 갈 수가 있었을까 싶네요. 남편도 취업 직후라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정도 있다가 가고는 근근히 전화만 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죽을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허하다고 해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술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을 조금 넘기니까 남편이 슬그머니 본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결혼식 원래 예정하던 날짜에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혼식이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하고 남편 얼굴을 보는데 눈빛에서 꼭 그 날짜에 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우리가 예약했던 식장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위약금도 상당할 거라면서 지금 와서 물으면 그 돈이 더 아까울 거니까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선수를 치더군요. 저도 괜히 남편이 기다리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제가 바로 서는 것이 엄마한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장에서 빈 아버지의 자리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사무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엄마도 많이 우셨고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우는 것을 보고는 많이 위로해줬고 그래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결혼식을 꼭 보고 있었을 거라며 달래줬는데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모습이 별로 탐탁지 않았는지 화장 번지니까 그만 울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즈음에는 제가 심적으로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를 푹 자면서 쉬었어요. 신혼이기는 했지만 남편도 회사 일이 많아서 그냥 휴가를 나중으로 미뤄서 쓰자고 하고 둘 다 개인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고 뭐고 못한 상황이라 일단 시댁으로 들어갈 짐을 싸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혼 한 달 만에 시댁으로 합가했습니다. 초반에는 시부모님도 새 식구가 들어왔다 보니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래도 30년 이상을 따로 살았던 사람들인지라 생활 습관부터 맞춰나가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서로 규칙들을 정해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맞춰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차를 바꾸고 싶다고 슬쩍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 팀원들은 다 외제차를 타는데 자기는 아직도 국산 중고를 몰고 있으니까 멋이 없다나 뭐라나 결혼도 했는데 이 정도 돈도 못 쓰는 게 말이 되냐면서 거의 떼를 쓰듯 저에게 차를 바꿔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저는 워낙 경제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사고 싶으면 3년 정도 돈을 모아서 빚지지 말고 사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편이 비굴하게 사는 걸 그냥 지켜보려고 하냐면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는 나는 얼마나 비굴한 거냐. 당신 아직 연차 쌓이려면 많이 남았고 내 월급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째서 차를 사서 빚더미에 오르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요즘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차 하나 바꾸면 아이 낳는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산이 서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훈계하듯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림을 같이 해야 하니까 하는 말인데 어디가 훈계처럼 들렸냐고 했더니 안색을 싹 바꾸면서 제가 항상 자기를 무시해 왔다면서 모든 면에서 제가 빨라서 자기가 맞춰나가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고 하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결혼 전에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고 했더니 네가 결혼 전에 틈이라도 있었냐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순간 이 인간 아버지 장례식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나오는 거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빛나는 짝이 필요해서였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나온 김에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부터 이후 결혼 빨리 하자는 이야기까지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쌓아놓지 말고 하자고 했죠. 저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미안한 내색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저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색 하나 안 바뀌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야. 예정에도 없던 당신 아버지 장례식이 생겨서 우리 결혼에 차질이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저희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들어왔고 시어머니를 보니까 눈물이 다 났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결혼식 미뤄질까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재를 해주실 줄 알고 그런 건데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그거 몰랐냐고 하는 겁니다. 예, 너 우리가 봐준 거야. 원래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가 안 계시면 하자가 있는 건데 우리나 되니까 너 데려온 거다.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 건 못 참는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된 거면 조용히 살던지 아니면 나가. 시어머니까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집안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은 어쩜 자기들 생각만 하냐고, 나도 이 더러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장롱이랑 제가 해간 가구는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해버렸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당장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 엄마 반찬 가게로 가니까 너도 잘 마무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요. 남편은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엿먹으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는 시어머니 가게로 들어갔어요. 퇴근길에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이 3-4명 정도 있었고 시어머니는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돈이라고 부르자 그제서야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며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어쩐 일이냐뇨? 어디 가정교육 잘 시키는 그 잘난 집안은 부모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왔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남편다워야 대접을 해주지 제 밥벌이도 못하는 놈을 기다려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이제 와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게 염치가 있는 집안이냐면서 손님들에게 이 집구석이 얼마나 더러운 집안인지 알려주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맞춰서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죠. 그걸 보고 있는데 남이 창피한 건 그래도 되고 자기가 창피한 건 참지도 못하는 놈을 왜 진작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귀를 세게 갈겨버렸어요. 미친놈아, 니네 집 가정교육은 이렇게 상스러운 거야. 교양 있는 우리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하자 많은 놈을 저 아니면 누가 받아줬겠냐. 머리가 멍청해서 승진도 늦을 텐데 감안하고 다른 여자 구하라고 하고 반찬도 다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손님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이 집 사돈 장례식에 와서 자기들 일정 차질 생기면 어쩌냐고 말한 파렴치한들이라고, 이런 인간이 만든 반찬 뭘 믿고 먹겠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해명하듯 말했지만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왔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걸림돌을 아빠가 걸러준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찌질한 새끼랑 결혼해서 애라도 생겼으면 참으면서 살아야 했을 텐데 이제라도 버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장례식 때문에 혼인신고 늦게 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안 맞는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요. 들려오는 말에는 전 남편이 다른 신부감을 찾으려고 소개팅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기업은 소문이 빠른 곳이다 보니까 좋은 여자 찾기는 글렀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각은 없고 그냥 벌어둔 돈으로 친정엄마랑 좋은 곳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해주실 말씀 있다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도록 어머니가 처신을 잘해주셨네요. 스니님도 결정 잘하시고 시원하게 해결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